차기 테마주로는 M&A 관련 테마주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차기 테마주에서는 또 한 번도 이야기를 다뤄본 적 없는 테마가 될 텐데 M&A 관련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어쨌든 이제 추석이라는 그 연휴를 앞두고 뭔가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이나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 신통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휴라는 그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뭔가 좀 재미없는, 그리고 특별하게 오르는 업종도 없고 또 특별하게 하락 이탈하는 종목도 없는, 어딘가 모르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제 M&A 테마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나왔던 적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하고도 상관이 없고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하고도 상관이 없는 그런 테마가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대선이라든지 정치권의 어떤 선거 일정을 앞두고서는 이런 선거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또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M&A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테마를 좀 선택을 해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황과 글로벌 경기에는 상관없이 오히려 더 지지부진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테마주 바로 M&A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M&A 관련주라고 하면 좀 너무 거시죠.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관련한 종목군들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는지 흐름도 체크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우리가 그 인수 M&A와 관련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기업 아시아나 항공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매각 자체는 한 차례 이제 불발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되기를 주주분들께서 많이 좀 기다리셨던 상황인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러한 이슈에서 좀 물러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뭔가 방향성을 띠고 움직인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힘이 빠진 모습, 그리고 탄력도와 주가의 방향성이 일단은 아랫방향으로 탄력이 좀 떨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인수와 또 M&A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적용을 해보면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어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RM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사업으로서의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기술주를 견인 상승을 하는, 상승 견인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역시나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뭔가 방향성을 결정짓기가 쉽지 않은 요즘에서는 이 M&A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 가운데에서 인수가 되거나 혹은 매각이 되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주가상으로도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인수가 되거나 매각이 됐을 때 기대감을 가질 종목들을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선호주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저는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도 이 기업도 이제 덱사메타손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같이 움직임을 해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원료의약품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덱사메타손과 관련된 원료의약품을 만든다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화일약품의 최대 주주가 어쨌든 크리스탈 지노믹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최근에 3자 배정 유증을 하면서 M&A를 위한 포석이 어느 정도 좀 눈 점쳐졌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화일약품의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 대표되고 있는 화일약품의 앞으로의 새로운 주인, 그 새로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스트 버건디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또 최대 주주이면서, 이 이스트 버건디가 다시금 오성 첨단 소재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로서 오성 첨단 소재는요, 에스맥이라고 하는 기업을
기업의 최대 주주고 또 이 에스맥이 금호 HT와 다이노나라는 그런 기업을 또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가 이제 착착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주인이 화일약품에 있어서 지배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분을 늘려야지만 그것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 매입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분 매입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이슈가 시장에서는 하나의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을 선정을 해봤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500원권에서 17,800원권 약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과 8월 달에 상승을 통해서 거래량이 약간 발생이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두어 번 12,000원 후반권 가격대에서 지지라인 테스트가 일단은 맞춰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이제 수렴이 되는 위치에서 오늘 같은 날에 돌려 세우는 그런 이제 상승과 거래량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상승 시세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초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자, 14,700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격 제가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에서 15,000원권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고점 17,800원 있지만 새로운 상승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 돌파가 될 것 같아요. 2만 원권 한번 목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500원에서 매수를 한다면 손절가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을 손절가로 짧게 대응을 해보고 14,500원에서 15,000원을 매수가로 한번 대응을 해보는 종목 화일약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A 최선호주 안에서 화일약품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지분 매입에 대한 기대감, 이 자극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전략도 잘 참고해 주셨으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